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7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명시 전국 첫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다. 전국 첫 평생학습도시로 자리 잡은 지 21년 만에 이뤄낸 또 한 번의 도약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명실상부 평생학습 중심 도시 광명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통해 누구든 차별과 소외 없이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인권과 평등,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생명도시 광명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정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에 앞서 2018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시지경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했다. 또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방문조사, 장애인 총사업 현황 분석,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이 조례를 토대로 장애인과 가족, 전문가 등의 위원 15명으로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를 꾸려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선언 20주년을 기념해 3개월 동안 장애 분야 토론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정한 6개의 영역 정책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직업능력 향상교육, 기초문해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교육 등의 6개의 영역을 202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학교 등에도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 전문기관과도 업무협약, 마우를 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4월 새로 이전한 철망산 평생학습원 4층, 132, 과 5층, 85, 2개실의 장애인 평생학습실을 마련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학습할 수 있게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999년 3월 9일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데 이어 21년 만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함으로써 소외받는 사람 없이 누구나 평생학습을 하는 도시로 큰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말했다. 또 평생학습의 놀라운 사실은 개인이 변화하고 배움을 나누면서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차별과 경계 없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생학습 생명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했다. 광주시 긴급복지 지원 사업 한시적 확대 운영.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는 월 123만 원, 쌓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위기사유에 새롭게 추가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에는 한 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한 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일반 과세자는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및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시는 이번 긴급복지에 대한 재산 기준도 일반 재산 1억 6천만 원, 4,200만 원 증가, 금융재산 974만 원, 쌓인 가구 기준, 까지 확대했으며 예산 10억여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도 정부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저소득 위기도민, 중위소득 90% 이하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또한 재산 기준을 완화, 일반 재산 시지역 2억 8,4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쌓인 가구 1,474만 원 이하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광명시 실외체육시설 8곳 25일부터 개당. 광명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실외체육시설 8곳을 25일부터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것으로 대상 시설은 골프 연습장, 야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국궁장, 시민운동장, 게이트볼장, 노온 다목적 운동장 등이다.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여전한 감염 위험 때문에 샤워실과 탈의실은 운영하지 않는다. 종교와 실내체육, 학원, 유흥 등의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칠 때까지 가급적 출입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8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8대 예방수칙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2m 이상 거리두기, 식사 제공 않기, 참석자 명부 작성, 방역 실시, 유증상자 1일 2회 확인 등이다. 광명시는 이와 함께 5월 5일 제98회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매년 어린이날 각종 공연과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축제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했다. 현재 광명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명, 타 지역 검사자 9명 포함으로 이 중 13명이 완치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직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확진자 수가 줄기는 했지만 방심하기는 이르다면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시 실외 체육시설 운영 재개.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유승하는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운영을 중단해왔던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에 대하여 오는 4월 25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광주시민체육관의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 옆 테니스장으로 시민들은 25일 6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 시설이 개방되더라도 일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뛰어앉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하 사장은 오는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부 방침이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부라도 먼저 개방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와 시민체육관, 곤지향센터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운영 시기를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안전속도 5030 도심부 전 구간 시행. 광명시는 하안, 소하, 일직동 주요 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도심부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심부 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과 30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분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 차로 광명, 철산동의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최고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했으며 이번 하안, 소하, 일직동까지 시행하게 되면 광명시 도심부 전 구간이 해당된다. 이번 속도 하향 구간은 오리로, 우체국 사거리 안양시계, 금하로, 우체국 사거리 물결표 사인 금천교, 덕알로 금당로 한내로 소하로 기아로 일직로 광명역로 서동로, 양지사거리 안양시계, 로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했으며 세빛고원로 등 이면도로의 경우는 30km로 하향 조정했다. 최고속도 하향 적용은 5월부터이며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7월까지 3개월간 무인 단속 카메라 단속 유예기간을 둔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난해 광명, 철산동의 주요 도로 최고 제한 속도 하향 조정으로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며 올해 하안, 소하, 일직동까지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하면 교통사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노인복지시설 일제 방역 소독 추진.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비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28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방역을 실시한다고 이를 밝혔다.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은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시설물 특성상 집단 감염으로 인한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는 해당 시설을 일제 방역하고 지난 2월 5일부터 임시휴관 중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향후 노인복지시설의 임시휴관 해제에 대비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5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5월 초 2차 일제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오포읍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찬찬찬 지원 사업. 광주시 오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찬찬찬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오포읍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활기찬 데이, 힘찬 건강한 밥상, 가득 찬 든든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활기찬 데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의 독거사 방지를 모토로 주 3회 야쿠르트를 방문 배달하는 사업이다. 또한 힘찬 건강한 밥상은 취약계층의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 밑반찬을 방문 배달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가득 찬 든든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식재료를 배달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의 장을 확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찬찬찬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포읍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민관이 협력해 복지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로 2016년부터 오포읍의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